뭐 옵저베이션 툴로는 뭐 흔히 말하는 것들, 흔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앰플리튜드나 믹스 패널, 뭐 풀스토리, 안 하자. 제가 보통 사용했던 툴들 한 요 정도 있고요. 뭐 앰플리튜드나 믹스 패널은 정량적인 데이터를 트래킹하는 툴입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가 어디에서 어떤 페이지를 봤는지, 그다음에 뭐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그런 것들을 토대로 파악하는 거고요. 뭐 버그를 파악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사용자의 정보도 넣을 수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그 사용자의 정보를 넣어서 뭐 그것을 토대로 뭐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하는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토스라고 할까요? 토스에서 뭐 토스뱅크에 뭐 100만 원 이상 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트래킹을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체크카드를 발급한 사람들을 트래킹한다든지, 아니면은 간편 송금을 3회 이상 한 사람들을 트래킹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트래킹하는 게 많고요. 보통 이제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를 트래킹할 때는 아하 모멘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가장 흔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풀스토리나 핫자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어떤 페이지를 방문해 갖고서 어떠한 액션을 했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요 큰 경험들을 파악하는데, 큰 경험이라고 할까요? 이거 하나하나마다 그 맥락에 맞춰 갖고서는 전체적인 그 경험들, 과정들을 모두 다 모니터링 하는 데 가깝고요. 사실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옵저베이션은 뭐 풀스토리나 핫자가 더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툴은 가끔 보면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그 사소한 그 고객들의 정보들까지 다 노출이 되는 게 이슈가 되고요. 핫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들을 마스킹 해주긴 하는데, 또 완벽하게 또 다 마스킹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두 툴은 어, 그러니까 거의 고객이 진행하고 있는 화면들을 거의 녹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툴들입니다. 좋은 점은 이제 뭐 처음에 서비스 초반에 사용자가 별로 없을 때 뭐 버그 같은 이슈들, 사용자가 어디에 막히고 왜 막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네. 뭐 A/B 테스팅,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A/B 테스팅이죠. 네. A랑 B 옵션을 보여준 다음에 사용자들이 어떤 옵션을 더 선호하는지, 어떤 옵션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실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A/B 테스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변수가 하나의 변수로 두 가지 케이스가 구분되어야 됩니다. 네. 만약에 두 가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가 너무 많으면은 그럼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변수로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충분한 모수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테스트하는 거는 아무거나 테스트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업적인 비즈니스 목표랑 연관되는 문제들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A/B 테스팅에 대해서도 나중에 더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옛날 같았으면은 뭐 옵티마이즐이나 뭐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뭐 아니면은 구글에서 나온 옵티마이즈, 뭐 구글 옵티마이즈인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거 없이도 그냥 너무 AI들이 잘 구현해놔서 그냥 자체적으로 구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은 앰플리튜드, 아까 보여드렸던 앰플리튜드나 믹스 패널이랑 연동해갖고선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걸 이 자체가 데이터 트래킹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네, A/B 테스트 뭐 사용자의 그 둔을 나눠 갖고서는 같이 넣어서 실행할 수도 있어서, 그 경우에는 그냥 자체 구현한 것과 앰플리튜드 또는 뭐 믹스 패널 정도만 활용해서 뭐 테스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세컨더리 리서치,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스크 리서치를 말하는 거고요. 뭐 단순히 시장 내 활동, 라이프 스타일, 뭐 트렌드, 뭐 보통 서적이나 뭐 잡지, 오타가 있네요. 아니면 뭐 연구 통계 자료들 활용하는 조사 방법이죠. 네, 보통 이제 다른 사람이 했던 리서치를 활용하는 거고요. 보통 트렌드를 파악하거나 뭐 사용자 니즈에 대해서 큰 맥락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이 리서치는 우리를 위해 진행한 리서치가 아니에요. 본인들에게 필요해서 진행한 프라이머리 리서치고요. 우리는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는 수준으로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 고객이랑 100% 매칭할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일단은 리서치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우리가 리서치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이 리서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단순히 사용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요, 사용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고 리서치하는 거는 사실은 목적이 없는 리서치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알고 싶어서 리서치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걸 알게 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도를 갖고서는 리서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리서치의 목적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하게 되면은 뭐 종종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먼저 해야 돼요, 서베이를 먼저 해야 돼요.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답에 충분히 다 못했어요. 인터뷰 한 번 더 해도 돼요? 인터뷰 두 번 해도 되는 거예요? 인터뷰 세 번 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니즈와 페인 포인트죠. 사용자의 니즈와 페인 포인트를 확보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충분히 의미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리서치는요. 네, 보통 우리가 뭐 학교에서라든지 리서치했던 결과물들이 리서치를 통해서 알게 됐던 인사이트들이 의미가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냥 인터뷰를 한 번 하고 말아요. 뭐 두 번 하고 말아요. 인터뷰 한 번 하고 서베이 한 번 하고 말아요. 그래서 뭔가 깊이 있는 이해도가 생기려고 하는데 그냥 끝나요. 네, 보통 발생하는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리서치의 목적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횟수나 절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실 때 뭔가 우리의 의도를 반영해 갖고선 의도가 뭔가 한쪽을 편향돼 갖고 이쪽에 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은 안 돼요. 생각보다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있어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공감 능력이 많은 대상자일수록 더 그런 거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 인터뷰나 서베이 같은 경우는 다 뭘까 일회성인 만남이 되게 많거든요. 일회성인 만나면서 굳이 상대방에게 안 좋은 말을 해줄 필요가 없죠. 상대방이 해달라고 하길 바라는 말들을 해주는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근데 그런 답으로 이제 구성하게 되면은 질문자가 원하는 답을 답변자가 해주게 되면은 그 인터뷰나 서베이는 뭔가 우리가 정말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객관적으로 한 다음에 해석도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해석도 객관적으로 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해 드릴게요. 혹시 뭐 사용자 리서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하시면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 부분 다 데이터에 대한 열망을 갖고서 하셨는데 사실 데이터도 사용자 리서치의 일부거든요. 네, 궁금하신 점이 없으실 것 같은데 있으실 것 같은데 반드시. 네, 준우님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보통은 요거는 회사에서 리서치를 뭐를 해라 이렇게 오는 경우 사실 잘 없어요. 네, 뭐 모르겠어요. 큰 회사에서는 누군가 그걸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경험했던 규모 회사에서는 보통 그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그 리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게 익숙한 것들 위주이겠죠. 네,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회사마다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요즘 트렌드는 네, 뭐 뭔가 제품을 만들기 전에 리서치를 많이 하지 않는 게 좀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근데 완벽하진 또 그렇게 딱 단정할 수 없는 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 보통 대표, 뭐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되게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 그 업에서 막 10년씩 뭐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창업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발견했던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이 맞다. 그 사람이 사용자이다. 라고서 생각하고서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리서치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뭐 인덱스 인터뷰나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 하는 서베이 정도 요 정도의 리서치를 보통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건 유저빌리티 테스트는 사실은 많이 건너뛰고요. 뭐 앰플리튜드나 뭐 이걸 뭐 믹스 패널 등을 통해서 뭐 옵저베이션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보통 그런 식으로 흐름이 많이 잡히죠. 혹은 A/B 테스트까지.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옵저베이션 내지 아니면 A/B 테스팅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옵저베이션이나 A/B 테스팅은 거의 다 B2C에서 주로 합니다. B2B에서는 충분한 모수가 없어서 충분한 사용자를 확보할 수 없어서 유의미한 수를 확보할 수 없어서 보통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B 테스팅이 우리가 가장 열망하는 것, 데이터가 우리가 가장 열망하는 거지만 항상 답은 아니다. 네. 가령 예를 들면은 좀 재밌었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커리어를 제가 주니어일 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는데 A/B 테스팅에 가장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는 뭐 구글이에요. 네, A/B 테스팅이 가장 안 하는 회사, 절대 회사 차원에 안 하는 회사는 애플이에요. 네, 다 우리 세계적으로 제일 큰 회사죠. 그래서 A/B 테스팅이 너무 중요하지만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또 아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프라이빗에 많이 올랐었네. 네. 실무에서 리서치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취준생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위한 인터뷰나 서베이 참여 동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윤영님 먼저 이야기 들으면은 실무에서는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일하는 템포가 굉장히 빨라서 우리는 보통 이제 뭐 리서치할 때 일주일, 뭐 열흘, 뭐 2주 뭐 이렇게 길게 잡고 하는데 뭐 실무에서는 그냥 단순히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리서치 수업을 들었을 때 그 GM에서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강사로 오셔갖고 강의를 해주셨었거든요. 한 학기씩 강의해 주셨는데 뭐 에스노그래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몇 달씩 막 6개월, 1년씩 그 집단에 들어가고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한두 달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프로젝트들도요. 길게 가야지 한두 달에 끝내고 훨씬 더 짧은 템포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실무에서는 일하는 속도가. 그리고 취준생의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위한 인터뷰나 서베이 참여 동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참 재밌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재밌는 게 있었는데 뭔가 참여 독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보상을 원하면은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답변을 얻을 수 없다라고 진솔한 답변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회사에서 서베이를 종종 했었는데 뭔가 사례를 아예 안 줬었어요. 그러면 사례를 아예 안 주면은 진짜로 우리 서비스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 뭔가 상품을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서비스가 더 발전하길 원하는 사람들, 자신의 니즈를 해소해주기 바라는 사람들만 참여를 할 거다라는 그런 관점도 생길 수 있어서 그 관점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렇게 설문을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해놓고서는 왜 아무것도 안 주냐 뭐 그랬던 케이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뭐 준다라기보다는 뭔가 선물 같은 거 준비할 때는 독려하기 위해서 준다라기보다는 그냥 주고요. 그냥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의 표시로 주는 게 차라리 조금 더 납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은 아니면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도와주시면은 내가 뭐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뭔가 해줬을 때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거다 라는 방식으로 동기부여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어차피 뭐 A/B 테스팅이나 뭐 옵저베이션 관련해 갖고 뭐좀 말씀드릴 게 많긴 한데 요거는 나중에 때가 돼서 나중에 요 타이밍일 때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뭐 인터뷰라든지 뭐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프로젝트를 초입하는 단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옵저베이션이나 뭐 유저빌리티 테스트 뭐 아니면 A/B 테스팅. 요거는 A/B 테스팅은 거의 개발이 된 다음에 진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유저빌리티 테스트라든지 뭐 옵저베이션 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디자인 정도는 마친 다음에 하는 것들이잖아요. 요 사이에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있었 뭐 프라임 저기 뭐 인덱스 인터뷰라든지 뭐 서베이나 뭐 유저빌리티 테스트 뭐 옵저베이션 요로 사이에는 우리가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과정이 그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요 과정을 모두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리서치를 할 때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시켜서 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면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네, 제가 근데 늘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가 막상 과제를 할 때 요거를 잊고 하실 거예요. 네. 왜냐면 요거를 정의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덱스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 리서치를 할 예정이고요. 잠깐 저희 민솔님께서 자리 비우셨으니까 우리도 40분까지 한 7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인덱스 인터뷰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40분 다시 뵐게요.